네, 두 번째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독립 언론들의 기사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코너 이름은 독종들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현장을 취재해 현장을 진짜 갑니다. 가서 보도하는 두니아의 이슬기 기자 나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 갔다 왔다면서요? 네, 5월에 2주 동안 예. 미얀마 다녀왔습니다. 미얀마. 네네. 미얀마는 지금 군부 독재 맞습니다. 맞죠? 네. 군부 독재 상황인데 갈 수가 있나요? 여행은 네. 자유로운데요. 예. 네, 그 취재는 쉽진 않은 국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미얀마 하면 예전에 버마잖아요. 네네. 예, 버마에서 전두환 때 아웅산 폭파 테러 사건이 있었던 네, 나라고. 그때 버마였는데 이제 지금은 미얀마로 이제 이름이 돼 있고 아웅산 수치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분이 가택연금 됐다가 총리였나요? 대통령이었나요? 네. 공식 직책은 없었고요. 직책은 없었는데 약간 민주화가 됐다가 네, 다시 군부가 지금 와서 정권을 장악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내전도 있다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예. 로힝야인가요? 네, 네 예, 맞습니다. 맞죠. 네, 네. 로힝야의 그 난민들하고 네. 로힝야의 뭐 학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 또 거기는 미얀마는 대한항공 칼 858이 추락한 그곳이 바로 미얀마의 안다만 해역입니다. 오. 예, 안다만 해역. 알겠습니다. 그 미얀마에 왜 간 건가요? 그 아까 초기에 미얀마 소개하시면서 군부 정권이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2021년 2월 1일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네. 그때 당시에 쿠데타를 주도했던 그 군 최고사령관이 음, 올해 4월에 예. 민간인 신분으로 이제 퇴역을 하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민간인이 대통령인 국가이긴 한데 그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로 올해 4월에 그 쿠데타를 이끌었던 군인이 예. 대통령이 된 상황이 어떤지 상황 취재하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미얀마의 전두환 아닌가요? 미얀마의 네. 전두환도 군복을 벗고 대통령을 했는데 국민 투표로 했나요? 아니면 체육관 선거? 선거를 2025년 말부터 2026년 1월까지 해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했는데요. 선거를 나눠서 해요. 네네.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네네. 그러니까 거기는 음. 의원 내각제라서 어쨌든 대통령 뽑는 선거는 아니고 내각 총선거를 실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라는 NLD라는 야당이 있거든요. 예. 거기는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채 군부에서 그 지원하고 운영하는 정당만 출마를 해가지고 선거가 치러져서 군부 정당이 압승을 했는데요. 그것을 빌미로 이제 군부가 대놓고 민주주의 정권에 정권 재창출했다 이런 명목으로 지금 집권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미얀마에 출장을 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 JTBC 있었을 때 칼 858 추락 사건 때문에 미얀마에 갔을 때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연금 상태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그때는 또 민주화 정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갔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은 여행객도 많이 줄었겠어요. 네, 이렇게 지금 되면. 거의 제가 2주 정도 양곤이랑 만달레이란 대도시에 예. 있었는데요. 예. 외국인은 딱 한 명 봤습니다. 관광객이 전혀 없는 상태. 그렇군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지금 보면 이야기만 들어보면 딱 전두환이 1980년 스스로 대통령이 됐을 때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부에서는 이제 어쨌든 2021년도에 쿠데타가 벌어진 이후로 한 수개월 동안 시민들이 투쟁을 하다가 군부의 그 어떤 무력적인 진압을 통해서 시위는 대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평범한 일상이 지속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상적인 통제와 군부의 어떤 긴급 체포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포와 불안 속에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일상 이런 거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 현지에서 사실 이런 상태면 취재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취재 기자도 그냥 잡아갈 것 같은데 외국 인이든지 말든지 간에.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방송 출연 조금 고민했던 것이 앞으로 또 취재를 가려면은 이렇게 노출이 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취재를 했다는 것을. 그래서 실제로는 취재 비자를 받아야지 취재를 할 수 있는 곳인데 저는 이제 관광 비자를 받아서 갔기 때문에 취재 비자가 나올 리가 없겠죠. 네. 그래서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요. 취재는 이제 신분을 취재원들이랑 입을 맞춰서 전 다른 임무를 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이렇게 입을 맞춰서 신분 위장을 하고 사람들 만나고 취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좀 변장을 하고 나올 걸 그랬는데. 근데
일단은 그 사진만 봐서는 좀 일상적이고 평온해 보이는 느낌인데 실제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내전 상황입니까 지금? 네, 예. 사실 미얀마는 세계 최장기 내전 국가인데요. 네. 1948년도에 영국 식민 독립 할 때부터 예. 정부의 군부 정권과 소수민족 그 독립을 원하는 해방군들 전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 해방군들. 네네네. 거기도 해방군들이 있군요. 네, 그래서 지금 78년째 내전 중인 국가이고 그 그렇군요. 안에서 이제 그 민주정부를 요구하는 전 국민, 그러니까 미얀마 전 국민들의 요구가 목소리가 높아져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쿠데타 직전까지 아까 봉지욱 선배께서 다녀오신 그 시기 약간의 민간 정부 시절을 거쳤다가 2021년 2월에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네, 군부가 전면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 됐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일상적인 그래서, 모습이긴 한데요. 네. 시민들이 항상 CCTV나 군 정보원 감시 이런 것들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2021년 쿠데타 이후로 시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이후로 체포령이 내려진 사람들은 계속 도망다니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민주화 정권이었는데 그러니까 취재도 했고 칼 858기가 이제 실종된 그 안다만 해역도 갔었고 제가 JTBC에서 갔다 온 뒤에 대구 MBC 팀이 또 가서 수중 촬영까지 해가지고 칼 858이 사실상 진짜로 그 김현희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 김현희 1987년이죠. 87년 12월에 노태우가 당선될 때 신문 일면에 선거 날에 마유미라고 해가지고 칼 858 폭파범이 북한 공작원이었어요. 그 일면에 딱 박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그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것도 이제 노태우가 당선되는데 큰 원인이 돼서 이거 사실 안기부 공작 아니야?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북한 공작원이 폭발을 한 건지 아닌지는 기체를 꺼내 보면 폭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추락했는지를 알 수도 없고 당시에 한 200명 가까이 우리 국민이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단 한 명의 시신도 인양을 못했습니다. 이게 완전 미스터리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체를 인양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문재인 정권 때 네. 언론사의 취재가 계속되니까 인양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팀까지 꾸려가지고 했는데 군부 정권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스톱이 돼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오늘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지금 청와대에서 칼 858 인양을 검토하고 있어요. 추진 중인가요? 칼 858 인양을 검토하고 있는데 군부 정권이다 보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칼 858 추락 사건이 실종 사건이죠. 실종 사건이 1987년 11월에 일어났지만 지금 몇 년째입니까? 거의 40년 다 돼가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 미얀마 군부를 설득해서 지금 기술력이면 뭐 그거 충분히 인양하고도 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선진국의 모습은 그런 거거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6.25 전쟁 때나 2차 세계대전 때 그 시신들을 지금도 미군의 그 유해를 발굴하고 있잖아요. 네네. 북한에서도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다. 오늘 미얀마 갔다 왔다고 하니까 제가 또 그 네네. 생각이 갑자기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미얀마 경제 상황이고 뭐고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거의 지금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국가가 이렇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거의 이제 중단됐다고 보시면 되는 게 하루에 전기가 4시간에 한 번씩 끊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1시부터 5시까지 전기가 들어오면은 6시부터 10시까지는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가 발전기를 두고 상업 뭐 활동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단수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물가 같은 것들이 이제 올 초에 전쟁 이란 그 서아시아 지역 전쟁 때문에 유가도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대학교를 졸업하면 받는 그 임금이 한 100에서 150달러,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네. 월에요? 네네. 그게 생활이 되나요? 그 정도인데 물가는 이제 굉장히 높아가지고 거의 이제 마이너스 상태로 살아가는 그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때 양곤에 갔을 때 양곤에 무슨 백화점을 갔는데 일본 라면을 먹었는데 당시에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비싸네요.
지금 100에서 150불을 월급으로 받는다고 하면 네. 이 일본 라면을 사 먹는 사람들은 네. 미얀마의 최상층들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네. 10,000원, 우리나라에서도 10,000원인데 거기서도 10,000원이었어요. 그 네, 당시에. 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상당히 그 빈부격차가 꽤 있는 걸로 저도 그때 들었어요. 네, 네. 심각하게 이제 네. 거리의 빈민이나 뭐 거리에서 자고 생활하는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가장 걱정은 그 일자리도 없고 군부 예.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미얀마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고요. 그런데 지금 강제 징집도 있어요? 네. 군대 강제로 끌고 가는? 2024년도 2월 달쯤에 정부에서 그러니까 입영과 관련된 법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이제 뭐 17세 이상의 그 남녀는 네. 언제든지 정부에서 요구할 경우에 이렇게 징집할 수 있는 네. 야, 법이 이게 거의 2차 세계 대전 때 일본에서나 있었던 네. 우리 저기 국민들이 막 강제 징집 끌려갔잖아요. 네네네. 그때.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면 10대들이 이제 거기는 공장에서 노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공장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집에 10대가 있는 10대 남성이 있는 가정들은 밤에 이렇게 군인들이 와서 예. 가족들의 아이디 카드를 전부 확인한 다음에 10대가 발견이 되면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예. 돈이 있으면은 이제 뭐 한 300만 원 정도 주고 빼내올 수 있는데요. 일단 그래요? 잡아가고 그게 또 가능해요? 브로커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일단 잡아가고 돈이 있으면 돌려보내주고. 우리 조선 시대 때 그거 있지 않았나? 네. 포목으로 대신 내면 징집을 네, 그런 면해주는. 식입니다. 예. 네, 이제 그렇게 해서 6개월 정도 교육을 시킨 다음에 예. 그 최전선으로 내보내는데요. 미얀마에서 지금 최전선이라고 하는 곳은 아까 말씀하신 예. 로힝야족들이 거주하는 라카인주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가 가장 그 정부군과 그다음 반정부군이 격렬하게 싸우는 곳 중 하나인데 예. 그런 곳에 이제 내보내는데요. 거의 이제 6개월 군사 훈련으로 실전에 투입된다는 것은 거의 이제 뭐 거의 총알바지라고 말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뭐 거의 목숨을 예. 시민들의 목숨을 너무 쉽게 이렇게 가져가서 이용한다 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유명하잖아요. 네네. 예, 유명한데 이분이 지금 가택연금돼 있나요? 올해 4월 달에 예. 교도소에 있다가요. 교도소에 네네. 있다가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2021년부터 작년 4월, 올해 4월까지 교도소에 있다가 예. 그 쿠데타를 주도했던 군사령관이 이제 군부가 주도하는 정당이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이제 선언을 한 이후에 예. 유화 정책으로 아웅산 수치를 교도소에서 빼서 가택연금으로 옮겼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아무도 믿지 않고 있죠. 사실은 네피도라는 행정 수도가 따로 있는데 예. 거기에 지하 뭐 구금소나 아니면 알 수 없는 곳에 계속 구금 상태일 것이다. 시민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아웅산 수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 있는지를 밝혀달라는 캠페인이 지금 벌어지고 아,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근데 통상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네. 민주화 인사가 구금되고 벌어지면 통상적으로 여태까지는 미국이 나서가지고 생사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좀 도움을 주거나 하잖아요. 네네. 우리 예전에 그 김대중 야당 총재 박정희 때 일본에서 막 납치되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미국 대사관의 도움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었는데 네네. 예전에 아웅산 수치가 탄압받을 때 각택연금 당했을 때는 네네.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네. 규탄하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목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네. 제가 생각해도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아웅산 수치 가택연금 됐을 때 국제사회의 비난 목소리나 미국에 개입해가지고 예. 빨리 이제 민간에 이렇게 풀어주라는 압박이 많이 있었던 것 예. 같은데 그런 압박 때문에 2011년도에 약간 민간 정부가 들어선 계기가 되긴 했어요. 국제사회 압박으로. 그런데 지금 이제 아웅산 수치가 어쨌든 공식 직함으로 대통령이나 총리를 하지 않았지만 2011년부터 쿠데타가 벌어진 2021년까지 10년간 예. 정치 전면에 나서서 이제 민주화를 주도를 했는데 아웅산 수치에 대한 그 어떤 영웅적인 면모나 정치적으로 국가를 잘 이렇게 통합하면서 아우를 수 있다는 그런 리더십의 실망감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그러니까 베일이 벗겨지면서 이 사람의 실체를 알면서 예. 약간 개입하기를 애매하게 생각하는 국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체 무슨 사건이 좀 있었나요? 아웅산 수치의 실체랄까? 아까 말씀하신 그 로힝야족이 예. 일단 미얀마는 인구의 45% 정도가 소수민족이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그 45% 소수민족 중에 로힝야족이라는 그 종족이 있는데 네.
그 무슬림들이에요, 그분들이. 근데 이들에 대한 그 뿌리 깊은 불신과 차별이 있는데 네.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예. 이주민들이다 이런 식으로 라벨을 붙여가지고 공격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다 미얀마라는, 그러니까 버마라는 국가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간 다종족 국가니까 동등하게 대우를 하자 이랬는데 앙산 수치한테 가장 사람들이 실망했던 점 중에 하나가 로힝야에 대한 군부의 그 그러니까 폭압과 뭐 집안을 불태우거나 쫓아내는 그런 차별이 있었을 때 예.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들은 미얀마 버마 시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주민이다 약간 이런 입장을 보였다 나중에 또 바꾸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버마 전체를 아우르면서 차별 없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약간 저버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로힝야 문제가 현지 발음은 로힝자인데요. 네. 그 문제가 앙산 수치가 통합과 그 미래 발전을 위해서 미얀마를 이끌 수 있는 리더라는 기대를 저버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지 국제사회 그리고 외신들에서도 크게 이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근데 지금 이슬기 기자가 거기를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처음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미얀마를 내가 지금 가봐야 되겠다. 네, 일단 2021년도 쿠데타 직후에 한국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한국 언론에서. 현지에 가기는 어려우니까 그 현지에서 취재하는 뭐 촬영 기자나 사진 기자 그다음에 취재 기자들 기사도 뭐 경향신문, 시사인, 한겨레 뭐 할 것 없이 한국일보도 그렇고 많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기사가 좀 점점 뜸해진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달에 쿠데타를 주도했던 군인이 스스로 이제 민간인으로 이렇게 군복을 벗고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상황을 좀 취재하고 싶어서 가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군부 독재를 하는데 외국인이 관광 비자 들고 와서 이번에 보니까 제가 이제 갔을 때 연락을 했는데 영상을 많이 찍으라고 했는데 영상 찍을 분위기가 아니라면서요. 영상을 찍으면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찍는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삶도 찍겠지만은 뭐 일상적으로 시민들 감시하는 군인이나 경찰들도 찍어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 현실이니까. 근데 이제 그들 앞에서 카메라를 꺼낼 수가 없고 핸드폰을 꺼내면은 이제 뭐 공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외국인이 핸드폰 막 찍고 있는 것 같으면 바로 검문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자기들이 찍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군 초소들이 시내 곳곳에 있거든요. 그 메인 그 랜드마크 우리로 치면 광화문이나 뭐 롯데백화점 뭐 이런 큰 시청 앞 이런 곳들에 경찰이나 군인이 무조건 있는데요. 군인들이 다 총을 들고 있어요. 그 지나갈 때 초소 앞을 지나갈 때 핸드폰을 쓰지 말라고 해요. 그냥 자기가 GPS를 보면서 길 찾을 수도 있는데 핸드폰을 꺼내기만 하면 불러서 짐을 다 꺼내게 하고 그다음에 몸도 다 수색을 하거든요. 심각하네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여러 차례 찍으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다음에 미얀마 취재를 갈 때는 이 뭐 몰래카메라 요즘에 뭐 AI 들어가 있는 지금 뭐 그런 걸로 자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찍을 거라니까 뭐 예고를 하고 지금 나 잡아가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전면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댄 취재는 절대. 근데 하여간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분쟁 지역 그리고 특히 이게 군사 정권에 가서 체포되면 무자비하게 막 고문하고 막 이게 미얀마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군이 우리 활동가들 납포해가지고 그때도 뭐 구타와 뭐 여러 가지 뭐 성범죄도 있었다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뭐 일단 그때 당시에 보도가 많이 안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그때 당시 취재했던 미얀마 현지 기자들이 아직 많이 구금돼 있어요. 교도소에.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올해 초랑 작년 말에 선거 3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이제 뭔가 민주주의적인 제도를 실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긴 했는데 그 이후로 많이 가석방을 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막 수천 명 단위로. 근데 정치범들은 사실상 나오지 않고 그냥 일반 뭐 형사 사건 피해자들만 많이 풀어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취재 활동이나. 지금 이 시각에 지금 이렇게 이 얘기를 들어보면 잘 안 믿기잖아요. 언론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지구 한편에서는 지금 무자비한 그런 폭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또 선진국들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 다 외면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메이저 언론들은 이런 기사를 쓰지 않고 그나마 아시아 독립 언론 탐사 보도를 지향하는 아시아 전문 매체니까요.
이슬기 기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 두니아란 뜻이 세계? 네, 맞습니다. 무슨 단어? 네팔어라고 그래요. 기원은 아랍어랑 예. 이란, 뭐 페르시아인데요. 예. 네, 네팔,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 네. 세계란 뜻으로 쓰입니다. 두니아의 기사가 지금 미얀마 기사도 이제 곧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시리즈로 나올 텐데 어찌됐든 여러분께서 이제 저희 독립언론은 광고와 협찬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취재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께서 정기 후원 혹은 일시 후원으로 좀 응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독립언론들이 이렇게 살아 있어야 기성 언론에서 일부러 취재하지 않는 이런 사안들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니아 꼭 기억해 주시고 독립언론들 살리기에 힘을 좀 보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살이 좀 이 취재 때문에 고생해서 그런가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미얀마의 제가 워낙 그 취재를 많이 해서 물갈이는 하지 않는데요. 미얀마는 그 위생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취재에 갔는데 뭐 두니아가 형편이 넉넉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잠자고 먹고 이런 거 굉장히 좀 고생했을 것 같은데 그 돈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출장비가 도미토리 뭐 그런 벙크베드에서 지냈고 그다음에 그 취재비는 일부 이제 후원해주신 저희 후원자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지금 후원자 몇 명입니까? 지금 55분 계십니다. 55명. 네. 55명이 이제 정기 후원자. 네, 맞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또 저이기도 한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거의 2명이죠. 네, 직원이. 맞습니다. 이슬기 기자 포함해서 2명인데 55명. 한 달에 10,000원씩 하면 55만 원. 이 55만 원으로 월급은커녕 밥도 한국에 있어도 밥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 독립언론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커피 2잔 값인 것 같습니다. 월 10,000원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일단 그 미얀마의 시민사회에서 많이 하는 말이 약간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왜 개입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 하는데 정말 자조적으로 하는 말이 유엔이나 이런 국제사회는 미팅만 뭐 비공식 미팅, 공식 미팅만 주구장창 하는데 사실상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 그다음 민 아웅 hlaing이라는 지금 뭐 대통령이 사실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시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독재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어떤 정통성과 뭐 당위성, 합법성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 선거를 치르긴 했지만 아무도 투표를 하지 않았으니까 군인과 공무원 가족들만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 정부를 인정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미얀마 시민들의 말이고요. 다 이웃 국가인 뭐 인도, 중국은 다 국가로서 인정하고 뭐 축전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한국에서 2021년 쿠데타 일어났을 때 많은 그 기금과 성금을 보내가지고 그걸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서구의 국제사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아시아의 국제사회라도 좀 나서서 이 정부가 합법적이고 당위성이 있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그 공식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찾아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해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조만간에 또 이제 시리즈 기사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니아의 이슬기 기자였고요. 오늘 독한 기자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